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달보다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2.1% 올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0.3%, 5월 0.4%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과 대체로 엇비슷한 수치입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 FHFA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의 지난 5월 주택가격이 0.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수정치 0.1%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0.2%를 웃돈 것입니다. 5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5.5% 상승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가격은 2007년 4월 최고치에 비해서는 6.5% 낮은 수준이라고 FHFA는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2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아이폰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매출과 향후 전망치는 월가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이 77억 5천만 달러, 주당 1.28달러로 전년 동기에 69억 달러, 주당 1.07달러 대비 12.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노키아 인수 여파로 지난 분기 7%대의 순이익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MS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 회계연도 4분기 순이익이 46억 1천만 달러, 주당 55센트로 전년 동기에 49억 7천만 달러, 주당 59센트 대비 7.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6% 상승한 17,113.5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71% 상승한 4,456.02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5% 상승한 1,983.5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면서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지수 1.27% 상승한 9,734.33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 0.99% 상승한 6,795.34포인트로 프랑스 지수도 1.5% 상승한 4,369.52포인트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청순촌놈 썬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인카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반갑습니다. 청순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흐름이 예상될까요? 글쎄요. 일단 아침 시작은 저도 주가가 한 6포인트 정도 상승해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한 6포인트에서 7포인트 상승해가지고 했는데 요즘 시장 자체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갱신, 장중 신고가죠. 장중 신고가 어제 갱신했는데 참 그 주가 자체가 지금 너무 풍요속의 빈곤이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소수 몇 종목만 오르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삼성전자가 주가가 보다시피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생명도 그렇고 또 신한지주도 그렇고 현대차 그렇고 하이닉스 좋고 모비스 그렇고 기아차 그렇고 이러면 하이닉스 한 종목 빼놓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체가 거의 주가가 연중 뭐 거의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뭐 어떠는데 너지 이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상승했는 종목들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저퍼주죠. 고가 저퍼 예상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롯데그룹이라든지 아모레패시픽 그룹 이런 주식을 어떤데 우리하고 너무 뭐 동떨어진 그런 주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뭐 상승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글로벌 증시의 상승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뭐 요즘에는 보시면 언론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악재는 그냥 덮어지고 호재만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뭐 주식의 상승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주가의 상승이 저는 오버슈팅이다에 대해서 뭐 확실한 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뭐 조금 일찍 파신 분, 1910에서 20, 뭐 물론 아모레패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이겠지만 2010에서 2020까지 파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겠지만 저는 이 주위에서 2020에서 2010포인트 사이에 판단은 돼서는 매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그거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에서 2020 나는 이 위상은 쳐다보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식 자체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말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자체가 지금 여러분 어제부터 급하게 이제 선행스펜2가 강렬하게 움직였죠. 선행스펜2가 어제 강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선행스펜2 상승하는 날 주가 상승한다. 이거는 뭐 하는데 오늘도 선행스펜2가 또 떠요. 오늘 또 선행스펜2는 앞으로 여러분한테 3일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3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제가 볼 때 3일 중에 하루는 걸리지 않을까, 걸린다는 것은 주가가 반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스펜2의 반등, 이 반등 자체가 초반에는 괜찮지만, 그 반대로, 여러분, 선행스펜2가 선행스펜1에 가까이 갔을 때는 조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도 뭐 선행스펜2의 상승에서 그대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선행스펜2의 상승 더 보시고 또 하나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오늘의 이제 어제 이제 기준선이 쉬었어요. 오늘 기준선까지 쉬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신고가 갱신해가지고 기준선이 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준선이 쉬지 않으면 주식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께서 기준선을 한번 꼼꼼하게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은 내일 서울경제TV에서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기준선에 대해서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로 전화하시면 1588에 7451입니다. 1577에 7451이니까 1577에 7451 서울경제로 전화하셔가지고 기준선 강의를 청송님 강의를 듣고 싶다 신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주가 자체는 뭐 여러분 못 말리는 주가다. 못 말리는 주가는 과연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따라가서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쳐다보고 관객이 되겠냐 이렇게 볼 때 지금 주가 자체는 저는 관객 쪽에 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3대 요소인 환율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 그리고 제조업의 불안함, 그리고 각 기업의 실적의 불안함, 이런 부분으로 보고, 또 하나는, 최경환 팀들이 어쨌든 간 기업을 쪼일 수밖에 없다. 지금 세금 낼 사람 일반인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잉여자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정권 말기에는 삐끄덕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자리에서 또 주가 상승할 때 거리 없이 상승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관객으로 남겠다 이렇게 보니까 그는 뭐 저 말을 참조하셔서 여러분 나는 주인공으로 나오고 싶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가는 거고, 나는 청송님 말 듣고 관객으로 보겠다. 그러면 관객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선물이죠. 선물이 어제 신고가, 정중 신고가를 최근에 6월 장중 신고가입니다. 6월 장중 신고가를更신했죠. 장종가 6월 했는데, 일단 평균 가격은 지금 좀 올라와서 261 정도 있습니다. 261 정도 있는데, 글쎄요, 뭐 256까지 봐야 되는지, 266까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주 볼륨저 밴드입니다. 주 볼륨저 밴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뭐 이제 주 볼륨저 밴드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볼륨저 밴드는 뭐 바로 주가가 가더라도 볼륨저 밴드에 있었는데, 쉬어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주 볼륨저 밴드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035포인트에 있습니다. 2035. 물론 뭐 피벗이 지금, 볼륨저 밴드 밖에 나가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순간적이고, 주 볼륨저 밴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2035에서 저는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5포인트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금 저항을 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자리이지 싶어요. 오늘 2035포인트가 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포인트에서 만약에 다인다면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방금 말했듯이 청송처럼 관객으로 갈 것이니 주인공처럼 나머지 그거는 선택하시고, 제가 볼 때는 2035포인트는 단기 고점의 부분이다. 그리고 한 주의 움직임으로 봐서 거의 한 주의 움직임의 주가가 한 30포인트 움직입니다. 오늘 주가가 뜨면은 또 30포인트를 다 떴어요. 주가가 계속 한 주에 많이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부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장 자체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분,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인데 내 종목은 아직까지 신저가고 물 15% 물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옵션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개인들의 옵션들이 전부 2060포인트, 260포인트에 다 물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개인들이요. 260포인트가 21 2평 이탈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물렸다 키면 지난주부터 다 물린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람들 260,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주봉으로 보셨을 때 최고 한계가 266.50입니다. 266.2.5P거든요. 2.5P인데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상승 쪽에, 이 위쪽에 걸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자꾸 거니까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쪽에 걸어야 되는데 하방 쪽에 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특히 피벗의 상단에서 푹 거는 거, 그리고 하단에서 콜 거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 부분이 여러분께서 인지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일단 주 피벗에서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조금 하고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절대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고 천천히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뭐 누구는 돈 먹고 누구는 돈 잃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돈을 잃습니다. 누구나 돈 다 잃으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여기 아모레패시픽 이런 주식을 사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금 나만 돈 못 먹었다, 나만 원통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지금 인터넷이 고장 났는데요.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보시면 접촉이 됐네요. 천천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한 번 더 병을상 쓰면 피벗 상단에서 풋을 걸고 피벗 하단에서 풋을 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무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일목균형표 무섭죠? 선행구름의 붉은 구름 주가가 꼭지 같아도 선행구름의 붉은 구름은 지속적인 상승이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번에 대단한 마인드를 심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주가가 굉장히 문제를 야기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어떤 차트를 봤어도 잘 안 맞았습니다. 특히 일목균형표 외에는 잘 맞은 차트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일목균형표 차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선행구름이 붉은 구름이다. 붉은 구름인데 붉음이 좁아진다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름이 검은 구름 가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세 부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붉은 구름이 될 때는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면 바로 반등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당시 여러분들 그 마인드를 일목균형표를 모르시는 분들도 붉은 구름이면 주가가 급락하면 다시 뜬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 있는 그런 이번에 일목균형표 시장이 아니었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은 내일입니다. 목요일 10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서울경제로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힘든 부분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주식을 많이 샀다, 외국인이 많이 샀다, 거짓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많이 산 주식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400억 별로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코덱스 인버스만 사지 포스코 400억 사는 것 빼놓고는 크게 산 게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기관들도 지금 주가를 헷갈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특히 금융적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도 거의 기관도 개인도 빵입니다. 이만큼 지금 주가 자체가 혼조 국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여러분 어떤 쪽에서 액션을 크게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액션을 크게 취하지 않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디 좀 알려주십시오. 요즘 전기세, 물세, 그리고 쌀 이런데 건물 임대료 공짜로 주는 데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모든 방송과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안 먹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전기세, 공짜, 인건비 이런 데 어디 공짜로 무급으로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도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조금 공짜로 어디 했는 분은 연락을 좀 달라 이렇게. 특히 공짜 받으려고 홈페이지에 쓰시는 분들 그분 불이 어디 공짜 어디 좀 어디 있는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그분한테 무료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 주가는 여러분 선물로 봐서는 266.50 650이고요. 종합주가지수로 봐서는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선물에 비해서 조금 일찍 오버슈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냉정하게 하실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원화의 환율 강세 이거는 앞으로 두고 지금은 주가가 호재에 덮어져가지고 주가가 할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원화의 강세는 저희 우리나라 경제에 상처를 주고 영원히 주는 게 세월호는 짧은 기간이겠지만 원화의 강세는 두고 몇 년 동안 크게 제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화의 강세를 굉장히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가에 앞으로 주가가 빠지면 원화 강세에 이게 톱 뉴스로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현금화에 최대한 주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모든 것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관객이 됐을지 선수가 됐을지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관객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방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슈퍼개미 이득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일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기대감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정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오늘 또 오랜만에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관심 종목군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나온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소폭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큰 조정보다는 일단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되는 게 5일선 지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매수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9시 10분 구간부터 선물 매도가 빠르게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 조정이 좀 나오나라고 좀 싶었지만은 바로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지수는 일단은 큰 틀에서 상방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하루 이틀 조정이냐 상승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현재 지수가 203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온 트렌드에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또 조정 구간에서 이제 쉽사리 안 들어오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상 개인들은 멘붕이 올 겁니다. 포트 교체도 현재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종목을 제외한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포트 교체의 필요성이 절실한 그런 부분이고 현재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저도 지금 현재 종목 발굴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지금 NC소프트를 한 종목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 NC소프트를 말씀드릴 때 5일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하방 경직을 강화시키는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15만 4천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바닥 다지기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2% 정도 상승이 좀 나아졌지만은 지속적인 저항에 그런 저항 구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상단 저항 라인들이 우하향이 되면서 수렴화되는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에 들어온다면은 NC소프트의 주가는 빠르게 17만 원대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한 2달 정도 수익을 낸 종목 이지엘페어라는 종목을 잘 아실 겁니다. 이지엘페어 11,000원대부터 지속적인 매수 사인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현재는 13,000원 정도 부근 13,500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도 이제 매수하고 나서 바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가세가 되면서 조금 밀렸던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가 들어가고 나서는 서서히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위치로 완곡한 바닥 다지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회복은 빠르게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NC소프트를 판단할 때 최근에 뭐를 계속 본다라고 했냐면은 대차 거래, 그러니까 대차 잔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차 상환이 10만 주 정도 상환이 되면서 이번 연도 대차 잔고가 최저치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 배팅보다는 상승 쪽으로 서서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단 저항, 이 상단 저항을 지속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부딪힌 피로감은 올 수 있겠지만은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그리고 한 종목 매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정치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신고항 관련주들이라든지 인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신고항 관련주 그 중에서 동방성기를 대상으로 해서 영흥철강이라든지 세우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다중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못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종목은 홈센터입니다. 이 홈센터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회사죠. 소방설비 관련된 회사로서 건설 부분과 레저 부분으로 나눠지는 사업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고항 관련된 이슈가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다음 달 8월에 신고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에 대한 중간 발표가 정부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방성기가 한 12%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관련된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홈세상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바닥 다지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물릴 자리보다는 상승폭이 커질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서서히 마이너스권 진입 시에 들어오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를 2,6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600원까지 보고 그 이후에 재측정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300원이죠. 지금 현재 다중바닥, 이 다중바닥을 강력하게 이탈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지만은 가장 덜 오른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팩토리 제시한 종목은 홈센터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